안녕하십니까. 예, 박문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137년 우주의 진화에 있어서 우주의 시대적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사에도 석기시대, 철기시대, IT시대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주 전체로 봤을 때 특히 초기 우주를 시대별로 그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빛 도미넌트한, 라디에이션 도미넌트한 시대, 복사 지배적 시대라 그러죠. 그리고 물질 지배적 시대, 그리고 또한 백큐մ, 진공 지배적 시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양상에서 보면 빅뱅이 터지고 그 아주 찰나적인 순간이죠. 그 플랑크 타임 10의 마이너스 43승초 되었을 때 결국은 중력이 유리돼 나오고 10의 마이너스 10의 빅뱅이 터지고 38만 년 지났을 때 WMAP 인공위성이 코비 위성과 더불어 38만 년 지난 베이비 우주를 측정을 했죠. 온도를 재었죠. 그리고 137억 년 지난 지금은 그 온도 편차에서 갤럭시와 별들과 행성들이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이런 과정은 이런 우주에 대한 이런 조망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은 아주 집요한 인간의 그 천문학의 발전에 바탕을 둔 겁니다. 1965년도에 처음으로 윌슨하고 펜지아스가 지상에서 코즈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이른바 빅뱅이 터진 잔류파를 지상에서 측정을 했죠. 지난 100년간 천문학의 발견에서 아마도 가장 위대한 발견이죠. 빅뱅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포착이 된 거죠. 그리고 윌슨하고 펜지아스는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92년도에 코비라는 인공위성, 그 우주 배경 복사, 빅뱅이 터진 그 잔류파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렸죠. 코비라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렸고, 그 책임자가 조지 스무트 박사인데, 이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화여대에 와 있죠. 조지 스무트 박사가 이끄는 코비 팀이 결국은 지상이 아닌 우주 공간에서 빅뱅의 잔류파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했죠. 그 후로 사실은 빅뱅 이론이 우주의 아주 정상 이론이 되고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측정 가능한 우주론 시대가 된 거죠. 그거에 대한 아주 확정적인 결과는 2003년도에 WMAP 인공위성이 그 코비 위성의 연구에 이어서 아주 정밀하게 빅뱅이 터지고 38만 년대의 우주를 찍은 거죠. 온도를 측정한 겁니다. 우주의 거의 모든 곳에 온도를 재어서 그 온도 편차가 지금 구면좌표, 구좌표계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서 붉은 점하고 파란 점이 온도 차가 있는 겁니다. 이 온도 차가 아주 극히 미미한 10만 분의 1도지만은 이러한 온도 차에 의해서 우주가 137억 년 진화하면서 물질의 모임 정도가 달라지고 물질이 많이 모인 곳은 갤럭시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03년도 WMAP 인공위성 측정 결과는 매년 더 정밀도를 더해가고 계속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09년도에 유럽 공동체에서 플랑크 위성을 쏘아올렸죠. 그것도 우주 공간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특히 또 평강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유럽 공동체에 쏘아올렸죠.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빅뱅 초기의 그 우주 흔적을 측정하는 것에 천문학의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빅뱅이 터지고 38만 년 이후에 전개된 갤럭시의 형성, 우리의 존재까지 설명할 수 있는 수량적, 과학적 은밀성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해서 인류가 획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WMAP 인공위성이 측정한 그 결과를 예를 들어주면 나사가 릴리즈한 자료를 보면 우리 지구에서 온도 템퍼러처 차이는 극지방하고 적도에 극지방 60도 정도, 적도는 뭐 거의 한 40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편차가 거의 100도 수준의 편차가 날 수가 있는데 우주 초기는 얼마나 그 온도가 균일하냐면 아래 도표를 보시면 우주의 마이크로웨이브 스카이 템퍼러처를 보면 38만 년 전 빅뱅 후 38만 년 후의 그 온도를 보면 마이너스 270.4252도에서 마이너스 270.4248도 대략 10만 분의 1도 차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미미한 온도 차지만은 결국은 긴 진화 역사, 우주 진화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현재의 프레젠트, 현재의 갤럭시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는 그 마지막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보는 갤럭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갤럭시들이 초기에 그 38만 년대 온도 편차에 의해서 거대 물질 덩어리들의 스트럭처를 결정을 하고 초기 항성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초기 갤럭시가 형성이 되고 이런 초기 갤럭시 형성은 대략 빅뱅이 터지고 10억 년 후라든지 아주 초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뭐 120억 년 전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 대형 천문대가 하와이 마우나케아라든지 칠레 아타카만 사막 그 꼭대기에 있는 천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적외선 영역에 측정을 합니다. 그것은 개별 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연구 타픽이 빅뱅이 터지고 최초에 형성된 갤럭시를 연구합니다. 최초에 형성된 갤럭시에서 나오는 그 빛의 파장이 라이만 알파 계열, 즉 212 나노메타지만은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그 자외선 212 나노메타에 해당되는 파장이 거의 100억 년 이상 팽창을 하면서 지금 지구에 도달했을 때는 그것이 적외선 영역 혹은 일부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에 도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 대기오염 감쇄를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적외선 영역에서 감쇄가 적은 고위도 그러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만원경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연구의 일련의 흐름은 전 지구적인 아주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사실 이거 보시면 38만 년 전에 우주 빅뱅이 터지고 38만 년 지났을 때 베이비 우주의 전체 온도의 그 구좌표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의 엘리자베트 여왕이 나사에서 과학자로부터 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 지구적인 관심사죠. 이러한 그 일련의 흐름들을 하나의 도표로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쪽 X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이고 초단위로 대략 초단위로 표시된 Y축이 켈빈 온도로 표시된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로 표시된 온도고 이 경우에 시간 T와 온도 K 사이의 관계를 알면 우주의 대부분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 하나의 함수로서 표시되는데 이 함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가 쿨다운 된다는 거죠. 그럼 뭐 구체적인 시간은 우주론적인 시간은 이렇습니다. 10의 마이너스 43승초. 이른바 프랑크 타임이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이게 35승초 때 핵력이 나머지 힘들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초. 이때 이제 강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하고 약한 상호작용이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성, 100만 분의 1초 때 쿼기 컨파인먼트, 쿼기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1초 후입니다. 1초 후 때 뉴트리노가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져서 우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것이 3분, 대략 100초, 180초 정도의 알파 파티클이 형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있었던 현상이
바로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38만 년대 태초의 빛이 빠져나오는 거죠. 자, 이 각각 일대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공식은 그 온도하고 시간에 대한 우주론적 공식입니다. 이거는 1.5 곱하기 10의 10성 루트 t 시간에서 이렇게 비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집어넣어보면 이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의 43성 초 때는 온도가 얼마냐면 10의 32성도 K. 엄청난 온도죠. 그 다음에 10의 35성 이때는 자, 이때 처음 일어나는 것이 중력이 맨 처음에 분리돼 나옵니다. 독립된 힘으로 분화돼 나오는 거죠. 프랑크 타임 10의 43성 초. 그 다음에 나오는 35성 초 때 나오는 것이 강한 상호작용. 강력이 분리돼 나옵니다. 그리고 10의 12성 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양력하고 약한 상호작용하고 전자기 상호작용이 분리돼 나옵니다. 그리고 10의 6성 초 때는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형성하기 시작하죠. 이때 뭐냐면 쿼크가 결합이 됩니다. 이 온도가 되면. 상당히 우주가 식었을 때죠. 그 다음에 1초쯤 되면 뭐가 일어나면 중성미자, 뉴트리노라고 그러죠. 중성미자가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지는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3분이 되면 원시 헬륨 핵이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38만 년이 지나면 빛이 광자가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지는 거죠. 그때 나온 빛을 측정했다는 겁니다. 온도로서 잰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때 온도를 보면 이 온도는 이 시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죠. 대략 10의 27성도 K. 그 다음에 양력 전자기이 분리됐을 때가 15성도 K. 그리고 쿼크 결합했을 때는 10의 13성 K. 자, 예를 들면 쿼크 결합했을 때를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의 마이너스 6성이니까 이제 계산해 봅시다. 1.5 곱하기 10의 10성에 10의 마이너스 6성 세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3성이 되죠. 분자로 올라가면 10의 3성이 되죠. 그러면 1.5 곱하기 10의 13성 또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온도가 대략 10의 13성 K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1초에 오면 10의 10성이 되겠죠. 10의 10성도 K. 그 다음에 3분, 이건 대략 3분 같으면 100초 정도가 되죠. 100초 정도를 집어넣으면 10의 자성이 되니까 루트 하면 10의 1성이 되니까 하나 빼주면 되죠. 그럼 얼마냐 하면 이때 온도가 10의 9성도 K가 됩니다. 그리고 강자가 투명했을 때는 10의 3성도 K, 대략 3000도쯤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137억 년 됐을 때 이어서 이제 갤럭시가 형성이 되고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이 모든 이야기는 저는 흔히 기타 등등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현상이 생겼을 때 온도, 지금 137억 년 지났을 때 온도는 몇 도죠? 우주의 온도가? 그것이 바로 윌슨하고 펜지아스가 지상에서 측정하고 코비 위성하고 WMAP 인공위성이 측정을 해서 노벨상을 2번이나 받고 코비도 받고 윌슨하고 펜지아스 노벨상을 받고 그리고 작년도에도 유럽 공동체에서 프랑크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 바로 이때 130이 초기 강자가 또 이때 온도를 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2.73도 K쯤 됩니다. 지금 137억 년. 137억 년이 5 곱하기 10에 아마 17성 세크인가 그쯤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전체 이 수식은 어느 때 해당이 되느냐 하면 복사 도미넌탄, 복사 지배 우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는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분의 1 밀도의 강속의 제곱으로 되고, 요때 적용한 거죠.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10의 43성 초, 이 유명한 프랑크 타임이죠. 프랑크 타임은 수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프랑크 타임은 어떻게 되냐면,
막스 프랑크를 기념해서 이제 나온 거죠. 프랑크 타임은 프랑크 상수에다가 만류력 상수를 곱해주고 강속의 5성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상수니까 집어넣으면 이 숫자가 나와요. 초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플랑크 타임이 있고, 플랑크 길이가 있습니다. 플랑크 길이도 수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h바는 플랑크 상수에서 2파이로 나눠준 값이죠. 예. 플랑크 상수에다가 만류력 상수 곱해주고 10에 c에 강속의 3성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플랑크 타임이라는 것은 플랑크 길이를 강속으로 나눠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우주론에서 플랑크 타임이 뭐냐 하면 인가가 미칠 수 있는 한계 시간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서는 인가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강속에 관계돼서 그 범위 안에서만 인가를 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졸레티, 인가율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플랑크 타임하고 플랑크 길이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랑크 타임 이때는 10의 마이너스 43성초. 참 극히 찰나적인 순간이죠. 이때 빅뱅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43성초까지는 어떤 세계상이냐 하면 이게 이제 밝히는 분야가 양자 중력을 퀀타이저 해야 됐을 때 나오는 세계상인데 이때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추측한데 블랙홀이 이제 원시 미니 블랙홀이죠. 우주 초기에 블랙홀이 생성하고 정발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때 뭐 우주 전체가 지금 양성자의 10의 마이너스 2수성배라니까 양성자보다 천문학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 말은 아주 그 컴팩트한 시공의 포인트에서 그때 시공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좀 아주 곤란한 포인트입니다. 인가율이 그것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세계고 한 가지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서 원시 블랙홀이 생성과 정발을 대표했다는 것. 생성은 뭐 그렇다는데 정발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블랙홀이 이렇게 있다면 블랙홀의 이벤트 호리존 사상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이때 굉장히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때 그 포톤, 이 자발적으로 물질하고 반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상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양전자하고 전자를 만들어냈다 하면 이 중에 한 물질은 블랙홀 안에 빨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 반물질이 블랙홀 안에 있는 물질하고 결합해서 이 안에서 포톤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이 질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이 이 초기에는 아주 순간적으로 생성되고 순간적으로 정발해버리는 거죠. 그러한 아주 그 포말 같은 신기루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죠. 이론가들이. 이 양자 중력. 그래서 이 양자 중력이 지배되는 플랑크 타임 이전, 빅뱅에 있었던 플랑크 타임 이전은 뭐냐 하면, 블랙홀, 우주 자체가 블랙홀의 집합입니다. 플랑크 타임 이전은 우주 자체가 블랙홀의 집합이고, 그때는 물리나 이런 걸, 인가율이 적용이 돼야 물리를 논할 수가 있는데, 그건 논할 수 없는, 그런 식이죠. 플랑크 타임 이전은 그보다 짧은 시간에는 물리적인 의미가, 물리적으로 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인가율이 적용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플랑크 타임에서부터 10의 43성초에서부터 10의 35성세커, 요때는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막 폭포수처럼 생겼던 그 블랙홀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스탑을 합니다. 이 어느 중간에서. 블랙홀의 생성과 소멸이 정지를 하는 거죠. 멈추고. 10의 35성초가 딱 됐을 때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현상이 있냐 하면 이때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인플레이션 시오리가 있는데 이때는 온도하고 시간의 정확한 그림은 이론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이때 이러한 관계를 갖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말 그대로 팽창을 하는데 양성자보다 적은 그 우주가 어디만큼 팽창하느냐 하면 10의 50성배 팽창을 한다고 봅니다. 10의 50성배 팽창을 하는데 이 팽창하는 힘이 뭐냐 하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백큐 에너지라는 거죠. 백큐 에너지가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백큐 에너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우주의 그 상태 방정식에서 그 우주의 압력이 W rho C 자승에 비례하는데
백큐음인 경우는 W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로 C 스퀘어가 됩니다. 예, 밀도에 되는데 이때 압력이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쪽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확 팽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 거죠. 이 힘이 이 압력의 팽창 압력이 우주의 반지름을 어떤 식으로 바꿔주느냐 하면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의 허블 상수 곱하기 t로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급격하게 일으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50승배 팽창을 해주는 거죠. 우주를. 예, 그 에너지, 팽창 에너지가 진공 에너지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우주의 팽창. 예. 10의 만 35성체의 우주 팽창을 가져온 것은 백큐움 에너지라는 거죠. 백큐움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져왔고, 지금 1990년대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우주가 극기가 팽창한다는 그 이론도, 사실은 그때 10의 35성초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의 그 힘에 의해서, 그 간성에 의해서 아직도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해하는데도 10의 마이너스 35성, 이 찰나 같은 순간에 일어난 이것들이 직접 관여된다는 거죠. 네. 이 인플레이션 시어리는 알렌 구스라는 지금 MIT 교수가 주장을 했었죠. 초기에 나왔을 때 우주의 그 초기 스탠다드 모델에서 몇 가지 문제를 명쾌하게 해명하면서 하나의 아주 강력한 우주론으로 나왔습니다. 우주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왜 이 시대에 2010년대에 와서 인플레이션 시어리가 다시 이야기되느냐 하면, 더 중요해지느냐 하면, WMAP 인공위성이 가져온 측정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 바로 인플레이션 시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정 결과가 보정해주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시어리를. 예. 그래서 이러한 우주가 10의 50승배 급팽창을 했는데 이거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자, 이렇게 블랙홀이 있는 걸 모식도로 이렇게 됐을 때, 이 시공에 이 공일이 이제 무한대되죠? 시공일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에. 이게 이제 시공의 좌표라고 봤을 때, 이러한 블랙홀들이 무수하게 많았는데, 이러한 블랙홀과 블랙홀이 끊어져서 이게 독립된 하나의 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급격하게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독립된 우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굉장히 빠른 이 팽창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때 10의 35성초의 강력이 분리돼 나오면서 이 백큐움 에너지에 의해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그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쿼크하고 렙톤이 이 백큐움 에너지의 포톤,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백큐움 에너지에 의해서 입자 쿼크하고 렙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 쿼크하고 반 렙톤도 생기는 거죠. 자, 이 강의 중간쯤 가면 이 반물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물질은 디라기 퀴에너에서 나오는 건데, 우주에는 물질하고 반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렉트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질입니다. 일렉트론의 모든 다른 성질은 같은데 전기가 다른 플러스 전기를 띤 일렉트론이 있어요. 우리 흔히 일렉트론 당연히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질량이나 다른 성질은 같아요. 그러한 반 일렉트론이 있죠. 이걸 뭐라 하냐면 포지트론이라고 합니다. 포지트론이 존재하느냐? 자연 상태에서는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디 있느냐 하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트론으로 만드는 그 장비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쓸 수 있는 게 펫이라는 장비 있습니다. 내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펫이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입니다. 포지트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산업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우주 초기에 10의 35성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물질하고 반물질이 백큐움 에너지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되는 레이트가 아주 극미묘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이론에 의하면 얼마냐면 쿼크하고 렙톤이 반 쿼크하고 반 렙톤보다 10억 분의 1만큼 더 생겼다는 거죠. 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쿼크하고 안티쿼크가 전부 다 상소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양성자와 그 반양성자가 결합을 하면 감마레이 포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소매를 해버린 거죠. 물질하고 반물질이 결합을 하면 포톤으로 바뀌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10억 분의 1만 살아남는 거죠. 10억 분의 1만큼 물질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분의 1만큼 살아남은 그 물질, 쿼크들이, 렙톤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10억 분의 1 확률로 존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우주라는 겁니다. 그 현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빅뱅이 터지고 10의 35성도 10의 35성초 됐을 때, 온도가 10의 27성초가 됐을 때 쿼크하고 안티쿼크이 렙톤하고 안티렙톤이 무수하게 생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렙톤은 대략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렉트론과 렙톤이란 말은 가벼운 입자란 말인데 일렉트론하고 뮤온하고 타우 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트리노가 있죠. 자, 뉴트리노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렉트론 뉴트리노, 뮤온 뉴트리노, 타우 뉴트리노 세 종류가 있죠. 그런 세 종류의 뉴트리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일렉트론, 뮤온, 타우를 렙톤이라 하고, 쿼크는 아시다시피 스트레인지, 탑, 바텀, 스트레인지, 참, 그 다음에 업, 다운 이렇게 6종류가 있죠. 쿼크는. 그러한 입자들이 10억 분의 1만큼 물질이 반물질보다 많이 생기는 그 현상이 이때 10의 35성초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백큐 에너지에서 강력하게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2성초. 이때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12성, 또 10의 마이너스 12성 하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6성, 10의 마이너스 6성이 되고 올라가면 10의 16성쯤 되죠. 이때 무슨 현상이 생기냐 하면 양력하고 전자기 상호작용이 분리됩니다. 이 과정을 연구했던 사람이 와인버그하고 살람이죠. 그래서 이 과정 때 이제 스판테니어스, 살람의 스판데스 브로콘시머트리에 의해서 이것이 우주론의 표준 이론이 됩니다. 소위 말한 스탠다드 모델이 된 거죠. 바로 이 약한 상호작용하고 전자기 상호작용이 분리되는 과정을 연구를 했죠. 1970년도입니다. 우리나라 이수호 박사도 이 분야의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다른 도형으로 그려드리면 우주 초기에는 네 가지 힘이 동일했어요. 그래서 먼저 쫙 분화돼 나오는 힘이 뭐였나 하면 중력이 분화돼 나온 거죠. 중력이 분화돼 나오다가 그 다음에 분화돼 나온 힘이 좀 와서 뭐가 빠르냐면 강한 상호작용이 분화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더 쿨다운 되면 즉 말해서 10의 마이너스 12성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자기 상호작용하고 약한 상호작용이 분화돼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뱅 초기에서, 이게 이제 빅뱅이라 합시다. 빅뱅에서 10의 마이너스 43성초. 43성초의 프랑크 타임 때, 이때 온도는 10의 32성도 K고, 자, 이걸,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 물리학에서부터 생명까지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공통 에너지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일렉트론 볼트는 뭐냐 하면 1볼트 전이차를 1볼트 전이차에 일렉트론을 가속했을 때 얻는 에너지입니다. 이걸 일렉트론을 볼트로 바꿔주는 공식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10의 마이너스 4성을 곱해주면 됩니다. 볼트만 공식에서. 그러면 이게 일렉트론 볼트 빨리 바꿔보겠습니다. 10의 32에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기가 일렉트론 바꾸려 하면 기가가 9니까네. 그러면 10의 19성 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에너지는 뭐냐면 10의 19성 기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35성초에 일어나는 것이 온도가 10의 27성도고 이걸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주면 10의 2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하면 10의 14성 기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때 10의 14성 기가 일렉트론 볼트보다 더 높으면 우리가 그 이론을 뭐라 하냐면 GUT라는 거죠. GUT가 뭐냐 하면 그랜드 유니파이드 시어리. 그러니까 아주 대통일 이론, 우리나라 말로 대통일 이론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 양력하고 전자기력이 분화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12성초죠. 이때 이제 대략 온도는 10의 15성도 K.
자, 이때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와인버그하고 살람이 연구했던 영역이 대략 150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 영역의 우주를 연구했어요. 이거에 의해서 이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분야의 연구에서 나온 이론을 스탠다드 모델이에요. 표준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이 되면 W 플러스 W 마이너스 G0 이 세 가지 입자가 이 보존인데 이 세 가지 입자가 포톤하고 구별이 안 돼요. 질량이 없어요. 이보다 높은 우주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우주가 쿨다운 되면 이것들이 질량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게 힉스 메커니즘인데 우주가 쿨다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위콘들이 질량을 획득하는 과정에 의해서 이걸 1983년도인가 노벨상을 받았죠. 예, 이 과정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도표에서 10-6성대 쿼기 컴파인 되면서 소위 말해서 중성자, 양성자, 하드론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왔는 이 마지막에는 얼마냐 하면 10의 17성, 5 곱하기 10의 17성 초 지난 137억 년 지난 우주의 온도는 대략 3도 K고 이때 에너지를 딱 바꿔주면 10의 마이너스 4성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예. 우주 전체 온도가 일렉트론 볼트 10의 마이너스 4성 일렉트론 볼트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거 사는 일반 이렇게 지구 표면의 온도 30도 섭씨 30도를 기준으로 하면 섭씨 25도 정도 기준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300도 K가 되는 거죠. 27도, 300도 K. 300도 K를 에너지 환산하면 26 미리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우주 전체의 지금 온도, 137억 년 지금 온도로 일렉트론 볼트 따지면 대략 10의 마이너스 4성 일렉트론 볼트인데 지금 우리 지구 표면에, 우리 보통 온대 지역에 있는 30도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3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전체 온도하고 우리 지구의 온도를 이렇게 가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쿼기 형성이 되고 100만분의 1초의 쿼기 형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1초. 1초가 됐을 때 중성미자가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분이 되었을 때 알파 파티클, 소위 말해서 원시 헬륨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잘 보시면 1초가 지났어야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초가 지나서. 뉴트리노가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지고 이때 1초가 지났을 때 존재하는 이후 1초 지났을 때 이후에 존재하는 우주의 입자들은 뭐냐 하면 양성자와 전자와 헬륨 알파 파티클하고 뉴트리노. 뭐 헬륨 알파 파티클은 뉴트리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강력이 분리되는 10의 마이너스 35성 초에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서 이때 중력자가 빠져나옵니다. 이 중력자 아직도 있죠. 우리 팽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력자를 이때 나온 중력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리사 프로젝트라든지 우주 공간에다가 간섭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구의 여러 군데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중력파를 측정하는 중력파 검출기가 아주 거대한 규모로 지구 여러 곳에 있죠. 그것들이 다 뭐냐 하면 초기 우주에서 빠져나온 이 중력자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자. 그래서 지금 우주에 있는 거. 1초 이후에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습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력자하고 또 하나 빠졌죠. 광자. 중력자하고 광자는 보존이죠. 스핀이 정수인 보존이고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와 강자. 우리가 흔히 이제 생물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가장 중요해요. 특히 생물학에서 아주 도미넌트한 입자는 전자하고 양성자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1초 이후의 우주의 묘상은 전자하고 양성자 그리고 광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생명현상의 대부분은 일의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게 언제 시작됐냐 하면 1초 이후에 이제 우주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8만 년 됐을 때, 자,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38만 년 됐을 때 3분에서는 원시 헬륨. 예. 왜 원시 헬륨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 지금 137년 이후에 갤럭시가 생기고 뭐 별이 생기고 별 내에서 헬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태양도 그 코어에 태양 전체 지름의 한 10%밖에 안 되는 이 코어에서는 수소가 끊임없이 헬륨으로 바뀌고 있죠. 예. 그게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 수소 양성자 하나가 다른 양성자 하나를 만나서 소위 말해서 두트리노 중립자 중양성자가 되죠. 그거가 이제 어떻게 쓰느냐면 두 개인데 이때 양전자가 나오고 뉴트리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러한 듀트론하고 다시 양성자가 결합을 하면 헬륨 동위원소가 되고 감마레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헬륨 동위원소가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질량수 3인 헬륨 이때는 3은 뭐냐 하면 중성자하고 양성자로 되어 있는데 중성자가 한 개고 양성자가 두 개니까 헬륨이 되어 있죠. 근데 질량수가 하나 모자리는 동위원소가 되는 거죠. 그 헬륨 동위원소 두 개가 결합을 하면 헬륨 정상적인 헬륨이 하나가 나오고 양성자 두 개가 그대로 나오는 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별인 태양의 코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코어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때 지금 헬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헬륨하고 빅뱅이 터지고 3분 후에 생긴 헬륨하고는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빅뱅이 터지고 3분 이후에 생긴 이 무렵에 생긴 헬륨은 우주 전체에 별을 구성하고 있는 갤럭시를 구성하는 우주 전체 물질의 75%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소입니다. 양성자죠. 수소 원자핵이고 그 다음에 25%가 헬륨입니다. 이때 결정이 났어요. 이때 결정이 나고 지금 우리 별 속에서도 헬륨이 생기는 걸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는 항성 생성 헬륨이 되죠. 이건 다릅니다, 기온이. 근데 이거는 극히 미미한 양입니다. 이 25%에 비하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38만 년 됐을 때 이 현상, 그걸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설명이 들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핫토픽이 됐죠. 이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38만 년 됐을 때 양성자가 있었죠? 양성자가 있고, 이제 전자가 막 움직이고 다녔어요. 근데 당연히 이때도 포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포톤이 일렉트론하고 충돌을 계속하는 거죠. 포톤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 현상이냐면 태양을 가운데를 보면 태양 중심에서 핵융합을 하면 아까 얘기해서 감마레이가 생기죠. 이 감마레이가 포톤이 태양 표면까지 빠져나오는데 교과서적인 문제로서 100만 년이 걸린대요. 100만 년. 근데 산술적으로 보면 이 태양의 반지름이 70만 킬로니까네. 70만 킬로 빛속도로 달리면 대략 2초 만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태양 코어에서 핵융합 결과 생겼는 이 포톤은 태양 표면까지 나오는데 100만 년 걸린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덴스하게 있기 때문에 계속 충돌해서 되돌아가고 해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읽으면서 계속 에너지를 읽으면서 초기에는 감마레이가 엑스레이로 바뀌고 엑스레이가 자외선으로 바뀌고 자외선이 가시광선으로 바뀐, 그리고 주로 이제 가시광선하고 자외선 영역에서 표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현상이 우주 초기에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우주 초기 전체가 이 38만 년 됐을 때는 온도가 대략 3000도 K, 크기는 지금 우주의 1000분의 1쯤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 3000도쯤 되면, 그래서 점점 식어 들어가면 이 일렉트론이 속도가 떨어져요. 주위에 열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이 일렉트론이 속도가 떨어지면 이 일렉트론이 움직이다가 양성자에 캡처가 당한 거죠. 양성자에 포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하고 일렉트론이 포획돼서 쿨롱 포스, 전자기 상호작용으로 결합된 이것을 뭐라냐 하면 수소 원자죠. 수소 원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수소 원자가 출현했을 때 하고 나면 포톤, 빛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우주에 막 떠돌아다니는 포톤이 전자하고 충돌해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이 전자가 양성자에 붙잡혀서 전자가 교란하던 전자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국부적으로 로컬라이즈 되면서 우주가 텅 비게 되는 거죠. 그걸 우주론에서 말하냐 하면 광자가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졌다는 거죠. 언제? 우주의 크기가 지금 크기의 1000분의 1.
그때 우주 온도는 대략 3000도 K. 이때 됐을 때 전자가 프로톤, 양성자하고 결합해서 수소 원자가 되고, 그래서 공간이 텅 비게 되는 거죠. 무슨 공간이냐? 포톤이 본 공간, 포톤이 충돌하는 걸거치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포톤이 솟알같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 포톤을 WMAP 인공위성이 2003년도부터 측정을 한 거죠. 했더니 그때 마지막 산란돼서 나오는 라스트 산란 서페이스라고 하는데, 마지막 산란돼 때 나오는 그 포톤을 분석해 봤더니 이 우주가 온도의 편차가 있다는 거죠. 10만 분의 1도만한 온도의 편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온도의 편차에 의해서 갤럭시들이 형성되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10의 35성 초에 있었던 그 백큐움 플락체이션, 백큐움의 에너지에 의해서 오늘날 우주의 모습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백큐움. 아무것도 없다. 물리학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디파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큐움 자체도 양자론적으로 퀀텀 플락체이션을 하게 되고, 그 퀀텀 플락체이션에 의해서 아주 마이크로하게 언서티티 그 프린시플에 의해서 입자하고 반입자가 아주 짧은 찰나진 순간에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랑크 타임 10의 43초, 그 다음에 약 강한 상호적인 분리된 10의 35층초에 일어난 그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우주가 지금 가속 팽창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 모습은 다른 도표에서 보여줍니다. 이쪽 쭉 보시면 38만 년대 소위 말해서 그 원자가 형성이 되는 거 보이죠? 다른 그림에서도 이제 이런 그림들은 지금 이제 바로 상식이 돼가고 있죠. 자, 요걸 한마디로 쭉 요약해드리면 브리프 히스토리 오브 타임이죠. 우주의 아주 그 초기 역사를 쭉 보시면 T0세부터 10의 43초 플랑크 타임 때, 그 다음에 35층초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10의 15성 K 때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이 페이지 트랜지션이 일어나죠. EW 페이지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0만분의 1초 때 쿼크하고 안티쿼크가 상소매를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포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쭉 가면 그 다음에 하드론, 렙톤이 이제 결국은 프로톤, 양성자로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1초 됐을 때 뉴트리노 디커플이 일어나는 거죠. 1초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10의 10성도 됐을 때, 우주에 대해서 뉴트리노가 투명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헬륨 파티클이 생기고 3분이 돼서 헬륨 파티클이 생기고 38만 년 되었을 때 3000도 K가 되고, 그 다음에 대략 1000만 년, 빅뱅이 되기 1000만 년 지났을 때 퍼스트 스타, 최초의 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들이 생기고 137억 년 돼서 지금은 우주 전체에 대략 1000억 개의 갤럭시가 있는 우주상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러한 전체 우주의 거대한 시대 분류, 이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준 것은 빅뱅 터지고 3분까지 다 종료됐다는 거죠. 다 결정됐다는 거죠. 왜? 우주의 지금 별 관점에서 또 우주 전체에서 가장 많은 물질은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수소 25%, 헬륨, 수소 75%, 헬륨 25%. 그럼 나머지 모든 뭐 실리콘이나 카본이나 뭐 산소나 골드나 이런 것도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은 원소 비율로 따지면 수소하고 헬륨 양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우주는 전체로 봤을 때는 결국은 수소하고 헬륨이 형성되는, 특히 헬륨이 형성되는 3분 때 우리의 모든 운명, 우주론적인 운명은 물질적인 관점에서는 결정이 됐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주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했던 그 백큐움 에너지가 우주를 더 가속 팽창해주고 있고, 그 백큐움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하면 할수록 우주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영원히 이제 우주의 갤럭시와 갤럭시 사이가 멀어지고, 지금 천문학이 밝힌 우주의 묘상은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멀어지는 거죠. 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갤럭시와 갤럭시 사이에 그 백큐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갤럭시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주론에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제 풍선이 이렇게 있다면 풍선에 이렇게 점을 찍고 풍선을 불면 이 하나의 갤럭시라 봤을 때 이게 스스로 멀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찍었는 이 가루들이 하나의 별이라 했을 때 별과 별 사이도 이렇게 점점 멀어질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우주론에서는 뭐라 이야기하느냐 하면 풍선에다가 사인펜으로 점을 찍은 것이 아니고 동전을 붙여놨다 본 거죠. 이 동전 하나가 갤럭시고 동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별이라 봤을 때 별과 별 사이의 중력은 이 팽창하는 이 에너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갤럭시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갤럭시와 갤럭시 사이가 아주 급격하게 팽창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빅뱅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의 시간하고 온도의 그 공식에 의해서 아주 프랑크 타임부터 3분까지 우주에 일어나는 일과 그의 온도의 계산 결과로서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입자를 그려봤고 그것에 의해서 우주가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